가파른 계단 앞 박성훈의 눈에 사리가 번뜩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박성훈이 아버지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갔다. 성훈아, 왜 그런 무서운 눈으로? 박노인이 본능적 공포를 느꼈다.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박성훈이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순간 박성훈의 두 손이 아버지의 등을 잔인하게 밀어붙였다. 으아! 성훈아, 박노인의 처절한 비명이 상골을 찢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민서가 전율하며 소리쳤다. 아빠, 살인자! 내가 다 봤어요. 박성훈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응원 꼭 부탁드려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박노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6살이 된 박노인은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바쳐 살아왔어요.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하늘로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힘든 시절들마저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전원주택과 집 앞에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녀 민서가 있어 박노인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집 앞마당의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고추며 배추, 상추가 아직 싱싱한 초록빛을 자랑하고 있고 한쪽 구석에는 박노인이 직접 심은 들깨와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박노인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보금자리였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상을 차리던 박노인은 문득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손녀 민서가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민서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16살 소녀였습니다. 박노인에게는 민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대단하세요. 민서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해내시다니요. 박노인은 그럴 때마다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민서야, 일어났니? 박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금방 나갈게요. 민서의 밝은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휠체어에 앉은 민서가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환한 미소가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민서는 비록 몸이 불편했지만 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박노인은 종종 민서에게서 큰 위로를 받곤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아침도 정말 맛있겠어요. 할아버지가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민서가 작은 손으로 박노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서야. 할아버지가 정성껏 기른 거니까 많이 먹어야 해. 박노인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정답게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박성훈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박성훈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언제나 돈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늘 생활이 빠듯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휘둘러 보며
무언가를 품정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이 집의 시세가 얼마나 될지, 텃밭의 땅값은 또 얼마나 될지 늘 그런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신에게 언제 넘어올지만 궁금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성훈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고 박노인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와서 아침 같이 먹어라. 민서랑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오래간만이야. 박노인이 따뜻하게 말했지만 박성훈은 시계만 바라보며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박성훈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나쁜 생각들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민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버지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는데 요즘은 뭔가 어색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박노인에게는 남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알아채는 법을 익혔습니다. 박성훈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순한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성훈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드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박성훈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박노인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민서야, 아빠랑 같이 학교 가자. 박성훈이 딸을 부르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를 뒤돌아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녁에 와서 같이 텃밭 구경할게요. 그래, 민서야. 조심히 다녀와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박노인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박성훈과 민서가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박노인은 식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아들의 행동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늘 돈 얘기였고 집에 올 때마다 어딘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민서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야 할 텐데. 평생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아이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박노인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집 앞을 정리하고 저녁에 민서가 올 때까지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박노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박성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술 기운이 돌아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성훈아, 저녁은 먹었니?
아버지가 해놓은 게 있는데. 박노인이 부엌으로 향하려 했지만 박성훈이 말을 끊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오늘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겠어요.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성훈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보험 일도 잘 안 되고 집 대출도 밀리고 있고 이대로는 정말 살 수가 없겠어요. 박성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괴로운 일은 없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용돈이라도 좀 보태줄까? 용돈 가지고는 안 돼요, 아버지. 제가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박성훈이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이 집은 박노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교사 월급으로 조금씩 모아서 은퇴 후에 산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성훈아, 그런 말을 갑자기 왜 하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집 명의를 바꾸다니. 박노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이 집만 담보로 잡으면 당장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성훈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키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성훈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이 집은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곳이야. 민서도 있고 아버지도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박노인이 차근차근 설득하려 했지만 박성훈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건강하다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나이가 벌써 76이에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 제게 넘겨주시면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박성훈이 무자비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고집만 부리시면 저희 가족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민서 생각은 안 하세요? 박성훈이 딸까지 끌어들이며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그때 마침 민서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민서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박노인이 손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말했지만 민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빠,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민서가 아버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훈은 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너는 몰라도 되는 일이야. 하지만 아빠. 민서가 더 말하려 했지만 박성훈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어요. 민서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거라. 곧 끝날 거야.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 뒤에 서서
계속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박성훈이 마지막 통첩을 하듯 말했어요.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성훈아.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 이 집은 우리 가족 모두의 보금자리야. 특히 민서가 있잖니. 저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박성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술기운과 함께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 간절한 부탁을 이렇게 차갑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훈의 얼굴은 완전히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듯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기회를 드렸는데 스스로 거부하신 거잖아요. 성훈아, 내가 지금 박노인이 말하려 했지만 박성훈은 이미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좋은 꿈 꾸세요, 아버지. 박성훈이 냉소적으로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노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문 뒤에서 모든 걸 들었던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처음 본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노인은 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했고 민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챕터 그날 밤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박성훈은 집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박성훈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훈이 다시 집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네요. 박성훈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그 차가운 모습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성훈아, 내가 괜찮니? 지난번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아, 그때 말이에요?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부끄럽네요. 박성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서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더욱 불안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멀리서 지켜보던 민서는 아버지. 눈빛 깊숙한 곳에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민서는 남의 감정을 잘 읽는 예민한 아이였거든요. 아버지,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산책 같이 하실래요? 요즘 운동 부족이신 것 같은데. 박성훈이 제안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이 먼저 산책을 제안한 게 의외였어요. 평소 박성훈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귀찮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반가워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같이 걸어보자. 박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너도 같이 갈까? 박성훈이 딸에게 물었지만 민서는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숙제가 있어서요.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박노인과 박성훈은 집을 나서서 마을 뒷산 쪽으로 향했어요. 평소 박노인이 자주 산책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박성훈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박성훈은 계속 계단이 있는 쪽으로만 아버지를 이끌었어요. 성훈아, 왜 이쪽으로만 가니? 평소에는 평지로 다니는데. 박노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 이쪽이 경치가 더 좋아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박성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걷던 중에 가파른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박노인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박성훈은 아버지를 그 계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계단 내려가실 땐 제가 잡아드릴게요.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박성훈이 말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손길이 따뜻한 도움이 아니라 어딘가 차갑고 불길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성훈아, 괜찮다. 아버지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박노인이 아들의 손을 살짝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박성훈의 얼굴에 짧은 순간 실망스러운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버지. 혹시 모르잖아요. 두 사람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서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딘지 굳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할아버지, 산책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응, 민서야.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았어. 박노인이 대답했지만 민서에게는 할아버지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훈은 일찍 자리를 떠났어요. 내일도 일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 봅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박성훈이 떠나고 나서 민서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아빠랑 산책하시면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박노인은 손녀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들킬까봐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는데 민서에게는 통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야, 민서야. 그냥 오랜만에 걸어서 좀 피곤할 뿐이야. 박노인이 손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민서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요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오늘은 갑자기 친절하게 굴고 뭔가 이상해요. 민서가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손녀가 자신과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민서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내 아빠는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구나.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박노인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계단으로 데려간 것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평소 아버지는 위험한 곳을 피하라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그런 곳으로 할아버지를 데려간 걸까요? 그날 밤 민서는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난번에 진명의 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거절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서는 무서운 상상이 떠올라서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 한편 집을 떠난 박성우는 차 안에서 오늘의 실패를 곱씹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러워 하셨네.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박성훈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은 첫 시도였지만 실패했고 다음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서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각자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고 밖에서는 아들이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던 가족의 일상 속에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우는 더욱 교묘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어요.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가면서부터 박성훈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박성훈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이장님 댁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성훈이 아니냐?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왔나?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성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사실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요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박 선생님 건강하시던데? 이장님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지만 집에서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제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 이름도 헷갈리시고 박성훈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치매 증상인가? 아직 병원에는 안 모셨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문제는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걸 완강히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다고만 하시거든요. 박성훈이 마치 진짜 걱정하는 아들처럼 연기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박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싶었구나. 인사도 건성으로 하시고. 박성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장님이 자신의 말을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웃분들께도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지. 박 선생님이 평생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이장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박성우는 이장님의 집을 떠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장님이 자신의 말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따라올 테니까요. 다음 날 박성우는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하신 거 못 보셨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 말인가? 슈퍼마켓 사장님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어제도 같은 물건을 2번 사러 오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박성훈이 교묘하게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계란을 사러 왔다가 1시간 후에 또 계란을 사러 오신 적이 있었지. 그때는 깜빡하신 줄 알았는데. 역시 그랬군요. 집에서도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전에 한 얘기를 또 하시고 정말 걱정이 많아요. 박성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박성훈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아버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약국, 마을 회관까지 찾아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걱정되는 아들인 것처럼 연기하면서요. 한편 민서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자주 외출을 하는데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일하러 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민서야. 요즘 사람들이 좀 이상해.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어딘지 어색하게 대하는 것 같아. 어떻게요? 민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아. 마치 불쌍하게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박노인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빠가 밖에서 할아버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민서야, 내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하겠니? 박노인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민서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박성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서는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오늘 동네에서 인사 많이 받으셨죠? 다들 아버지를 존경하시니까요. 박성훈이 말하면서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응,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박노인이 어정쩡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깜빡깜빡 하는 일은 없으시고? 박성훈이 계속 떠보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할아버지는 멀쩡하신데.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박성훈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아빠는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정확하시고. 민서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박성훈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딸이 자꾸 방해가 되고 있었거든요. 민서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 나이에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민서가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신경전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자신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화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그날부터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녹음이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박성훈의 계략은 점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박노인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만큼은 할아버지 편에서 진실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거짓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진 지 며칠 후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서가 학교에 간 평일 오후 집에는 박노인만 혼자 있었어요. 박성훈은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성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서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외였어요. 성훈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일은 다 끝났나?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이런 날에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박성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라고 결심했거든요. 글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박노인이 망설이며 말했지만 박성훈은 이미 아버지의 외투를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요즘 운동 부족이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가셔야 해요. 박성훈이 강하게 권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가까운 데만 다녀오자. 좋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박성훈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서서 마을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박성훈은 처음부터 가장 위험한 돌계단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마을 사람들도 조심해서 다니는 가파르고 위험한 계단이었어요. 성훈아, 왜 또 이곳으로 오니? 여기는 위험한 곳이잖아. 박노인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박성훈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손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던 그 불안한 기운이 오늘은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성훈아,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좀 피곤해. 아니에요, 아버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조금만 더 가보세요. 정말 좋은 경치가 있어요. 박성훈이 아버지를 계속 계단 쪽으로 끌고 갔어요. 박노인은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 안전을 중요시하던 박성훈이 이렇게 위험한 곳을 고집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가장 가파른 돌계단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은 약 20여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아래쪽은 딱딱한 바위와 자갈이 깔려 있어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에서 먼저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박성훈이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계단 위쪽 가장자리에 세워놓았어요. 박노인은 계단을 내려다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성훈아, 아버지는 여기서 그만 돌아가고 싶다. 너무 위험해 보여. 하지만 박성훈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실수로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잡아드리니까 천천히. 박성훈이 말하면서 아버지의 등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 걸 깨달았어요. 따뜻한 아들의 손길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성훈아, 너 뭐 하는 거냐? 박노인이 놀라서 뒤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박성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이 아닌 욕심에 눈이 먼 악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완전히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박성훈의 두 손이 아버지의 등을 잇는 힘껏 밀어붙였어요.
박노인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가파른 돌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박노인의 비명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박노인의 몸은 돌계단을 굴러 내려가며 여러 군데 부딪혔습니다. 머리, 어깨, 등, 다리 할 것 없이 날카로운 돌에 부딪히며 상처가 생겼어요. 마지막에는 바닥의 딱딱한 바위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성우는 위에서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잠시 동안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여보세요, 119죠? 제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박성훈이 마치 진짜 놀란 아들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박성훈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휠체어를 탄 민서가 있었어요. 민서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는 길에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를 밀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박성우는 딸이 모든 걸 목격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자신의 완전 범죄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야, 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아빠가 언제? 박성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서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실 민서는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몰래 따라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끔찍한 순간을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딸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곧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손에 의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 돌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민서는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고 박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응급구조사가 박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급히 말했어요. 박노인은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몸 곳곳에 돌에 부딪힌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고 호흡도 불규칙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박성훈이 마치 걱정되는 아들인 것처럼 소리쳤지만 민서는 그런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구급차에 박노인을 옮기는 동안 민서는 응급구조사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응급구조사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박성우는 계속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연기를 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민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고 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후 박노인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치료에 들어갔고 박성훈과 민서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저는 아들이고 이 아이는 손녀입니다. 박성훈이 대답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뇌진탕이 있고 척추와 다리에도 손상이 있어요. 앞으로 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의사의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는 예전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오실까요? 박성훈이 물었어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내로 깨어나실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할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박성훈도 옆에 있었지만 민서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박노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어디 있니?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민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박성훈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있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들이 자신을 밀어서 떨어뜨렸던 그 순간을요. 성훈아, 너.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성훈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박성훈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 등을 미는 그 손길, 그리고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무서운 말까지요. 할아버지, 제가 다 봤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민서가 말하려 했지만 박성훈이 딸을 제지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가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조용히 하자. 박성훈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민서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 봤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걸요. 박노인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끔찍한 장면을 봤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민서야, 내가 정말 봤단 말이니?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찍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미는 장면을요. 민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가 보여준 동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거죠. 민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박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서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범죄예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민서야, 성훈이는 내 아빠잖니. 박노인이 망설였어요. 아빠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줄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 만약 제가 그날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의가 옳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설사 그 사람이 제 아빠라고 해도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병원 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박민서라고 하는데요. 제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경찰들도 믿지 않았어요. 16살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미수로 신고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인가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민서는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성훈이 박노인을 계단에서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경찰은 동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아버지를 신고하는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박노인도 손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손녀가 날 살렸구나.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배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한 민서, 그리고 그런 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박노인이었어요. 민서가 경찰에 신고한 지 하루 만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박성훈을 체포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박성훈은 무언가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니? 박성훈이 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 박성훈은 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민서야, 아버지가 넘어지셨을 때 너 어디 있었지? 박성훈이 떠보듯 물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학교에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받고 급히 왔잖아요. 그래, 정말? 박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씨십니까? 박성훈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경찰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박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성훈 씨,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체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깐,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증거가 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까지요. 경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성훈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민서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신한 거죠. 민서야. 박성훈이 딸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한 짓이냐? 내 아빠를 경찰에 신고한 거냐? 민서는 아버지의 무서운 눈빛에 몸을 떨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걸 경찰에 말했어요. 너 이 배신자. 내가 내 딸이야, 아니야. 박성훈이 분노에 차서 민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로도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박성훈을 제지했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박성훈은 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옳은 일이라고? 내 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옳은 일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제 아빠라고 해도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병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녀의 용기와 정의감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성훈아. 박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성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구나. 박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서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죽었을 거야. 박성훈은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이 박성훈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는 순간 박성훈은 마지막으로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민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 아빠는 살인자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빠도 구한 거예요. 박성훈은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민서의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은 살인자가 되었을 테니까요. 체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마지막 통고를 했고 박성훈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수갑을 찼어요. 박성훈이 끌려나가는 순간 병실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거 맞죠? 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서야, 내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빠를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민서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게 바로 정의야.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내 아빠도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아준 거란다. 박노인이 손녀를 위로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효자로 알려진 중년 남성이 치매 증상을 핑계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성년 딸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박성훈이 퍼뜨린 거짓말을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장님은 뉴스를 보고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훈이 말만 믿고 선생님을 오해했네요. 괜찮습니다, 이장님. 모든 게 끝났어요.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서는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성훈의 체포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민서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16살의 어린 소녀가 가족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것에 대해 모두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성훈은 존속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가 마을 곳곳에 퍼뜨린 거짓 소문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걷기 불편한 상태였지만 의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지팡이의 도움으로 천천히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텃밭에 나가서 좀 앉아 계실까요? 민서가 휠체어에 앉아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그래, 민서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구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 작은 텃밭으로 나갔어요. 예전에 박노인이 정성껏 가꿨던 그곳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민서와 함께 조금씩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와 상추, 배추가 다시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토마토 보세요. 벌써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요. 민서가 기뻐하며 토마토를 가리켰습니다. 박노인은 손녀와 함께 가꾼 텃밭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서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을 거야.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가끔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아빠가 교도소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민서야,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내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고 옳은 일이었어. 내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었을 거고 내 아빠는 살인자가 되었을 거야. 박노인이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을 숨기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텃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민서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장님. 박노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장님은 민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온 마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잖니. 민서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자신의 아버지를 신고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떠나고 난 후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딴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식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가 내게 고마운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넌 정말 내 삶의 은인이다. 박노인이 식사를 하며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단지 진실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쳐 줬니? 박노인이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진실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박노인은 그제야 자신이 손녀에게 평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민서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수 있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민서야. 할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넌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박노인이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잃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커서 선생님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민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민서야. 넌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할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 박노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하늘이 보라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박노인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손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내린 어려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신고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리요. 민서야,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박노인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민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마다 내 마음속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진실만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박노인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저녁 노을 아래서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는 때로 가족의 배신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정의로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박노인과 민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며 진실과 정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배신보다 더 큰 힘은 바로 진심 어린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정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